예, 안녕하세요. 안효상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회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사회실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뭐 실험이란 말은 다 아는 것처럼 어떤 가설을 검증하려는 시도죠. 그런데 사회실험이란 말 그대로 실험실이 아니라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입니다. 1980년대 미국 테네시주에서 저학년 학생들을 무작위로 나눠 한 집단에는 13명에서 17명 소규모 집단으로 배정하고 다른 학급은 그보다 좀 더 많은 일반 학급으로 배정해서 학업 성취도가 어떤가 이런 것들을 실험한 적이 있죠. 최근 10여 년 사이에 사회 실험의 주요 대상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 기본소득이 그만큼 떴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기본소득이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사회실험을 거쳐야만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나온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실험 이런 말 들으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회를 대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험은 도대체 잘 될 수 있을까?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가 실험실처럼 완벽하게 통제되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또 사회 실험이냐? 그거는 지난 서울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제, 자신이 그전부터 나름의 대표 정책으로 내세웠었죠. 이거를 서울에서 실험해 보겠다고 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오늘도 윤영중 선생님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제,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세훈 시장이 이미 후보 시절에 안심소득제 공약을 내세웠었고, 저희 기본소득 주간 브리핑에서도 이미 한 차례 좀 다룬 적이 있었었죠. 근데 이제 서울시장 이제 임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그 지난주였던 14일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을 연내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좀 보도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요. 21개 아마 그 21개 이 방송 촬영하고 있는 날짜랑 이제 그 맞물리는데요. 그 21개 서울시 복지정책실로부터 안심소득 실험 추진 방안이라는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그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은 상반기 내로 안심소득을 실험할 대상을 좀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복지정책, 특히 일정 예산 규모 이상의 새로운 정책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 협의를 거친 뒤에 예정대로 계획이 되면 올해 내로 추진하겠다, 막 이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마 오세훈 시장 임기가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올해 내로 어떻게든 추진해 보겠다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요. 일단 안심소득제가 무엇인지 지난번 방송에서 조금 말씀드렸지만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기본소득제는 이제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안심소득제는 그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에게 소득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한다면은 딱 그 평균 소득과는 달리 만약에 그 100명이 있다면은 딱 50번째 소득 순위에 50번째 있는 사람, 가운데 순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그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487만 원, 월 487만 원입니다. 연 기준으로는 5,8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위고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냐면 자신의 소득과 중위소득과 그 차액을 매긴 다음에요. 그 차액의 절반만큼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안심소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의 소득이 4인 가구에 1,850만 원이다. 그러면 중위소득이 아까 5,850만 원이었잖아요. 차액이 4천만 원이 되니까 그것의 절반인 2천만 원을 안심소득으로 지원하게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안심소득제 그러면 의미는 좀 알아듣겠지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방금 설명하신 걸 들어야 사실 알 수 있는 네. 이런 제도 같고요. 그 실제로 말은 좋으나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이게 그 유명한 마이너스 소득세 혹은 부의 소득세라고 부르는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상당히 유사한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 제도를 직접 설계한 사람이 그 한국형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직접적으로 이제 지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마이너스 소득세는 이 밀튼 프리드만이라는 신자유주의 거의 대북격인 그런 경제학자죠. 그 밀튼 프리드만으로 인해서 유명해진 그런 정책인데요. 그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소득 규모가 특정 기준을 딱 넘게 되면 그 이제 플러스 세율에 따라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기준을 넘지 못하면 그 플러스 세율이 아닌 마이너스 세율을 매긴다. 그러니까 세금을 플러스 세율과 마이너스 세율로 나누는 거는 마이너스 세금이라는 거는 사실 세금을 거두는 게 아니라 받는 거죠.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도를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고 형편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좀 좋게 이제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안심소득제가 완벽하게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기에 대한 이제 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이건민 연구위원이 이전에 좀 보고서를 쓰신 내용도 있는데 이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안심소득제의 설계자가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라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논문과 책을 통해서 이 안심소득제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안심소득제는 그 지급하는 내용만 나와 있지 플러스 부분에 소득세를 어떤 식으로 부과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거두고 나누는 시스템이 다 내재되어 있어야지 이게 마이너스 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체적인 재원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이제 주는 쪽 내용만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의미의 그런 마이너스 소득세라고는 좀 볼 수는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소득세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제도인 게 이게 전반적인 세금 체계를 건드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 제도에서 변화를 추구하려면 결국에는 고소득층에게 증세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안심소득제는 아직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오세훈 시장은 그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뭐 우리가 확인할 거는 기본소득이 됐건 아니면 뭐 다른 복지 제도가 됐건 조세제도 개편 이런 뭐 어쨌든 세금을 제대로 걷는 것, 뭐 다르게 말하면 뭐 증세 논의 이런 것과 어쨌든 함께 가야 된다는 게 안심소득제 논의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안심소득제 그리고 마이너스 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어떻게 실험하겠다는 건가? 요 말씀을 해주시죠. 그 간략히만 살펴봐도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전 국민의 절반이 정책 대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그리고 중위소득 기준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겠죠. 예. 네. 그리고 그 예산의 규모도 어마어마한 수준이겠죠. 그 중위소득을 못 미치는 금액의 절반을 갖다가 주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이 제도의 재원을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또 EITC라고 불리우는 근로장려세제, 그 근로장려금을 다 통합하고 폐지해서 그 재원으로 안심소득을 지급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건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지난번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시장의 권한이 아니죠. 그거는 그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장이 도대체 이 정책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를 추가적으로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번 보도는 그 시범 실시가 이제 실험을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바뀐 셈입니다. 실험하고 시범 실시 혹은 뭐 영어권에서는 파일럿이라는 표현도 쓰고 하는데 이게 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래도 확인은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실험이라고 한다면 엄밀하게 어떤 그 변수, 어떤 변화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결과에 어떤 그 영향을 미치는가를 그 살펴보기 위한 것이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실험을 하려면 말 그대로 어떤 한 가지 혹은 몇 가지, 두세 가지 특정한 요인이 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 외의 다른 요인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완벽하게 통제를 하는 게 실험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범 사업과 사회 실험의 차이는 좀 이런 엄밀한 기획을 하고서 작은 규모로 하느냐 안 하느냐의 좀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대부분의 이제 정책들, 특히 큰 규모의 정책들을 시범 사업부터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범 사업을 이왕 할 거면 좀 사회 실험의 요소를 좀 결부시켜서 좀 해보자 이런 움직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실험과 시범 사업은 아예 구분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요. 점점 시범 사업이 사회 실험처럼 이제 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또 이제 사회 실험도 여러 가지 좀 쟁점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 실험하면 유명한 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게 됐지만 이른바 이제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는, 굉장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런 것으로 제대로 된 실험을 했다. 물론 이제 실험 결과는 좀 다른 문제지만 실험 과정은 뭐 요번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겠다는 안심소득 실험도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이 실험 설계가 나온 게 있나요? 아직까지 실험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 아까 이제 조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 실험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적 변수 이외의 요인들 잘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학적인 실험에서는 같은 물질을 가지고 두 개를 놓고 실험을 하잖아요. 물질은 같습니다. 근데 이 사회 실험에서는 완벽하게 동질적인 집단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것과 유사한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무작위로 사람들 충분히 많은 모수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선정해서 추출해가지고 두 집단을 만들면 그래도 상당히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동질성을 확보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회 실험이 얘기하는 엄밀한 의미의 무작위 통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적으로 좀 유명세를 떨친 결정적인 배경이 이 무작위 통제 실험을 기본소득에 접목했다라는 것이었고요. 근데 안심소득제를 만약에 무작위 통제 실험을 하려고 한다면은 주민소득 이하 가구가 대상이니까 아마 이하 가구들을 선정할 때도 무작위로 추출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무작위 통제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또 의문이 좀 있긴 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이 실험 방법 때문에 유명해지긴 했지만 또 반대로 실험의 목적이 이른바 이제 노동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기본소득 지지자들은 이 실험의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 막 반대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제 실험은 뭘 보고자 하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의문이 드는 지점이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으로 좀 보고자 하는 것,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근데 안심소득제 취지 자체가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지원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면 완벽한 이제 인근에 있는 가구는 취약계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좀 넓은 계층의 취약계층을 좀 지원하겠다, 약간 그런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라면은 과연 검증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그런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하는 의제와 검증을 하지 말아야 할 의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검증할 필요가 없는 의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의제 같은 경우에는 뭐 노예제 폐지라든지 여성 참정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실험하자는 얘기 하는 건 사실이 맞지 않잖아요.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것들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건 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는 취약계층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도대체 어떤 목적 때문에 이제 하려는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결과가. 그래서 보통 이제 실험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것들은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넓은 계층에게 소득 지원을 할 때 사람들이 일을 덜 할 것인가 더 할 것인가, 예, 그게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좀 아직 퀘스천 마크가 달려 있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 볼 가치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인도나 나미비아 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빈곤층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단위로 좀 실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거는 또 이제 지역 내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인가를 좀 볼 수 있었던 이른바 것이죠. 공동체 효과라고 하는 것하고 뭐 경제적인 뭐 인파워먼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실험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농담 방금 드는 생각은 이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나갈 때 쓸만한 정책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려는 실험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냥 뒤집어진 목적이라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들이 좀 있어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어떻게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요? 그래도 이제 요즘 최근 10년간 기본소득 실험이 전 세계에서 좀 많이 이뤄졌잖아요. 그리고 사회 실험이나 정책 실험이라는 개념도 꽤 이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하고 해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제 좀 관심을 받고 주목받는 의제가 있으면 거기에 같이 편승해서 이렇게 좀 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좀 정확한 논평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제 목적이 좀 불분명한 제도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적이 분명한 그런 제도일 경우일수록 더더욱 실험이 좀 필요가 없기도 하고요. 근데 기본소득 실험의 경우에는 또 분명한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기본소득의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소득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라고 보고 많은 분들도 아마 그렇게 좀 하실 텐데 재분배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실험을 통해서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금 내는 실험을 하기는 어렵겠죠. 네, 기본소득은 단순히 주는 제도가 아니라 거두기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거두는 실험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금을 더 거두는 실험을 해본다 이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반쪽만 검증해 볼 수 있는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그런 걸 실험을 통해서 의제화를 시켜보고 또 사회적 대화를 좀 촉진하고 막 그런 기능들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고요. 아마 언론 측면에서도 이번 실험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처음 달고 나온 보도가 한국경제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박기성 교수가 여러 차례 이제 글을 쓰면서 안심소득제에 대한 것을 알리기도 했었고요. 또 안심소득제 내용을 담아서 책을 출간한 출판사도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국경제신문은 언론사이기도 하지만 이 안심소득제의 상당한 그런 내부자인 셈이죠. 그래서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된 내용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 시장의 이 안심소득 실험이 성공하면 안심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항하는 보수 진영의 대표 복지 정책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이런 표현은 사실 이게 보도 문장인지 칼럼인지 의견을 담은 칼럼인지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와서야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제 실험의 의미가 좀 드러난 것 같은데요. 한국경제신문이 도리어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의제가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는 이제 유력한 대선 후보를 통해서 어쨌든 부상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로 이제 보수 진영, 여기서 말한 대로 하면 보수 진영에서도 뭔가 대항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뭐 안심소득제 아닐까라고 이제 한번 걸어보는 거 아닐까. 그래서 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안심소득제 실험은 좀 내년까지 전망되는 한국 사회의 복지제도 그리고 소득보장 체제 변경 뭐 요것과 관련된 어떤 전체적인 지형의 변화에서 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안심소득제에서 더한다면은 이게 이제 좀 목적이 불분명한 실험이라고 꼭 나쁘게 볼 것만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안심소득제를 제대로 된 마이너스 소득세로 정책을 만들고 또 시행하려고 한다면은 또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안전망을 만드는 그런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